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저평가된 가치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네, 일단 정확히 따져보자면 이미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이러한 현상은 두각을 보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2015년도로 돌아가게 되면 2015년도 전반기는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 장세가 결국은 내추럴 엔도텍 사태 이후로 이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고 그때 이후로는 주도 섹터와 순환매 장세가 연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16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1년 내내 개별 종목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이후부터 대형주가 뭔가 꼼지락거리면서 이제 뭔가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이제 지금까지 연결되면서 이러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실제로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제 섹터별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일단 IT 섹터가 가장 두각을 보이고요. IT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철강이나 조선, 화학, 에너지, 기계, 건설과 같은 섹터들이고 또 그 이유를 따라서 금융주들이 이제 은행이나 증권, 보험주들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 중에서 총 11개 업종인데 그중에서 6개 업종군이 PBR 1배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저 PBR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쏠린다는 것 자체의 기사가 나옴직한도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 안에서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평가 가치주들이 주목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PBR 1배 미만의 저평가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단지 작년과 올해만 두각을 보였던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표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철강주의 경우에는 2011년도 이전부터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배 미만의 상황이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주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2011년부터 이런 철강주들은 꾸준히 두각을 보였어야 하는데 왜 지금일까라는 질문이 지금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해답은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평가적인 요소의 실적 회복세가 추가가 되면서 이러한 매수세가 몰리는 상황인데요. 이 실적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는 과거 전성기 시절만큼의 실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적의 방향성 자체가 돌아선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동안 이런 경기 민감주, 저 PBR주 같은 경우는 경기 악화로 인해서 실적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던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작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하는 업종들도 생기고 이제 또 이미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도 있는데요.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과 같은 섹터들은 이제 흑자 전환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고 은행주와 같은 종목들은 이제 꾸준히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 그에 대한 어떤 양념적인 부분은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전반적인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경기 민감주 섹터에 속해 있는데요. 이 경기 민감주는 말에서도 나오듯이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적인 수준이지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 PBR 요소는 과거부터 연결이 되어 왔지만 그의 실적과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부분으로 매수세를 몰려주는 어떤 그런 원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흐름 기반에 일단 실적이 깔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목받는 주요 저평가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2월 17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1배 이하인 종목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먼저 포스코가 외국인들의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3,968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요. 롯데쇼핑과 LG전자는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 그리고 현대제철과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1,756억 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1,296억 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PBR 1배 이하로 이
작년 예상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올해 또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이 LG전자입니다. 2015년에는 ROE가 1.1이었는데 2016년에는 현재 예상이 12.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의 ROE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와 롯데쇼핑, LG전자 그리고 KB금융까지 현재 PBR이 1배 미만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은 1배 이하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BR 기준으로 포스코가 0.55배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0.45배 그리고 KB금융이 0.59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봉수 연구원, 이 저평가 가치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부분이 추세적으로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기조를 보게 되면 금리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방향을 턴한 시점인데요.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는 주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증시도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글로벌 자금 순환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채권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올해 초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작년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 채권을 12조 원을 매도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국내 주식에 12조 원을 매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뚜렷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던 부분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보유하는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5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주로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을 사놨고 특히 이제 작년 6월 달부터는 이러한 대형주가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저가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놓았다는 측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외국인이 PBR 1배 미만의 종목을 이미 작년부터 저가 매수에 나선 상태이고 이러한 부분이 금리 상승기의 증시 호황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의 기조는 당분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위주로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서 투자의 관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중소형주 안에서도 저평가 가치주가 있을 텐데 어떤 업종과 섹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대형주 트렌드 자체가 저 PBR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특징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중소형주라면 대형주보다는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중소형 철강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대형 철강주와 마찬가지로 이를 섹터는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적이 호실적 조건을 가진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동안 공급 과잉 상태였는데요. 철강이 이제 그런 재고량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고 재고량이 소진됨에 따라 새롭게 생산되는 철강제의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가 철강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맞닥뜨려져서 이런 중소형 철강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또 두 번째로 섹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건자재와 관련된 섹터인데요. 건자재는 일단 건설업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황은 지난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아파트 분양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떴다방이 다시 나타날 정도로 광풍이 불었는데 그때 이후에 그 분양한 아파트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주 가구 수가 최대를 기록했던 해가 지난 2008년도였는데 32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가구가 37만 가구로 증가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42만 가구로 더 증가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집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집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는 집을 짓는데 소요되는 건자재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자재주의
주들의 실적 상향세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특징을 봤을 때도 PBR이 한 배 미만의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가 영역에서 분할 매수로 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철강 주들과 더불어 건자재 관련 섹터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평가 가치주 내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포스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즉 철강에 있어서 원자재라고 하면 철광석인데요. 철광석이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료적인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철강제 가격 인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방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연간 실적 기준으로 2015년도에 실적 저점을 찍고 16년도에 이제 완연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질적인 측면,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도 2012년도 이후에 4%대로 감소한 이후에 이 영업이익률이 2016년도에 다시 5%대로 진입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절대적인 수치도 돌아서고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선택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BR이 0.5배,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싸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약 25만 8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 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3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부분 차트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꼽아주셨고 차트 흐름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평선들이 일단 정배열을 완벽하게 이룬 상태에서 추세를 이미 탄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당분간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거나 종목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를 매수 적기로 여기시고 그때 적극적으로 사시고 지금은 일정 정도의 조금만 이제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한참 상승 중에 있지만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해야 되고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29만 원까지 상단을 높이며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조정 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33만 원, 손절 가격은 24만 5천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